혹시 그런 사람 보신 적 있나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괜히 자세를 고쳐 앉게 되는 사람. 조용한데 어쩐지 중심이 되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은 먼저 나서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죠. 그런데도 공간의 흐름이 그에게 맞춰집니다. 무게감은 말이 아니라 태도의 깊이에서 나오니까요. 살다 보면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묘하게 힘이 있습니다. 그건 학벌이나 돈의 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는 존재감의 질서 때문이에요. 한 수 위의 사람은 남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앞에 있어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비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말 한마디 덜 하고 감정 하나 늦게 내는 그 차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누굴 만나도 한 수 위로 서게 만드는 9가지 태도의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퇴직 후 동네 모임에서 만난 김 선생님은 술자리에 가도 늘 저는 오늘 물로 함께 할게요. 한마디만 남깁니다. 누구는 그런 태도가 낯설고 또 누구는 괜히 따라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자리에선 누구도 김 선생님에게 억지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의 한마디엔 확신의 공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 수 위의 사람은 남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와의 약속을 어기지 않죠. 그건 완고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태도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면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 기준이 선 사람은 칭찬 앞에서도 들뜨지 않고 비난 앞에서도 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곧 나의 무게이기 때문이죠. 그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분위기를 정돈하는 사람입니다. 회의실, 가족 모임, 병원 대기실 어디서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공기가 달라집니다. 가벼웠던 대화가 정리되고 불편한 긴장도 누그러지죠. 그건 카리스마가 아니라 내면의 평정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누가 큰 소리를 내도 그 사람은 먼저 숨을 고릅니다. 감정이 밀려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늦게 답하죠. 그 짧은 멈춤 하나로 공간의 질서가 바뀝니다. 이건 단순한 침착함이 아니라 자기 통제의 언어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죠. 외부의 일은 나를 흔들 수 없다. 흔들리는 건 내 판단일 뿐이다. 한 수 위의 사람은 세상의 리듬을 따라가는 대신 자신의 리듬으로 세상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도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말이 짧고 여운이 긴 사람입니다. 회의 자리에서 어떤 이는 한참을 설명하지만 결국 핵심이 흐려집니다. 그때 조용히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있죠.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이해했느냐입니다. 그 짧은 문장에 공기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가라앉고 마음이 정리되죠. 말이 짧다는 건 감정이 정리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어떤 말을 남길지를 생각합니다. 즉, 말은 감정의 발산이 아니라 의식의 표현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좋은 말은 설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이 남는 사람이 결국 중심이 됩니다. 그들의 말은 한 문장이지만 듣는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게 세 번째 비결입니다. 네 번째, 감정을 숨기지 않지만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중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떤 이는 얼굴이 벌개져 목소리가 높아지고 어떤 이는 묘하게 조용해지죠. 그중 단 한 사람. 좋아요. 잠시만요. 제가 이 부분 다시 확인해 볼게요. 짧게 한숨을 내쉬고 말하는 그 사람. 공기가 바로 달라집니다. 그건 감정을 참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기분이 올라올 때 그들은 멈춥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그 질문 하나로 감정을 객관화하죠.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분노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한술 위의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 속의 이유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폭발 대신 통찰이 남고 감정이 아니라 의식으로 대화하게 되죠. 그게 네 번째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에 매달리지 않지만 관계를 무너뜨리지도 않습니다. 살다 보면 붙잡지 않아도 인연이 이어지고 붙잡아도 흘러가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 한 수 위의 사람은 관계를 흘려보낼 줄 압니다. 친구가 거리를 두면 왜 연락 안 해? 대신 요즘 마음이 복잡했겠구나 하고 이해로 남습니다. 그건 체념이 아니라 관계의 질서를 아는 태도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요함이 깊을수록 진짜 연결은 단단하다. 그들은 관계를 밀고 당기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고 멀어질 때도 원망하지 않죠.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동행의 온도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 변하지 않고 자신의 온도를 잃지 않습니다. 그게 다섯 번째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 자신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은 어디서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괜히 민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존재감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한 수 위의 사람은 자리를 보고 자신을 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기준으로 자리를 다시 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 내 기준이 그 자리를 바꾸게 하라. 그 말처럼 그들은 환경에 자신을 맞추지 않습니다. 회의실에서도 모임에서도 낯선 자리에서도 늘 자기 목소리와 자기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눅 들지 않아도 조용히 중심이 됩니다. 존재가 이미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섯 번째 비결입니다. 일곱 번째,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게 처음인 자리에서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사실 두려움은 있어요. 단지 그 감정을 감추지 않고 견디는 법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두려움을 약함으로 착각하죠. 그래서 겁이 나도 아닌 척하고 불안해도 괜찮은 척합니다. 하지만 한 수 위의 사람은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그 사실을 인정한 뒤에 선택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무감각이 아니다. 감각을 모두 느낀 채로 견디는 것이다. 두려움을 밀어내려 할수록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내 안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더 이상 나를 흔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일곱 번째 비결입니다. 여덟 번째, 쉽게 친해지지 않지만 오래 남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다가가기 어려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왜 믿음직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들은 관계를 넓히기보다 깊게 쌓는 사람들이죠. 한 수 위의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에너지를 줄 대상을 신중히 정하라. 그들은 모두에게 잘 보이려는 친절보다 한 사람에게 깊이 닿는 진심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변에 깊은 신뢰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 관계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게 여덟 번째 비결입니다. 아홉 번째, 결국 자기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수 위의 사람의 비결을 한 줄로 요약하면 결국 자기답게 사는 힘. 그들은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게 나다운가?를 먼저 묻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충실한 자는 모든 시대를 이긴다. 자기답게 산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해야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게 되니까요. 그들은 화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불안해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도 어제처럼 진심을 다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게 마지막 아홉 번째 비결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은 단단해도 상황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대할 때, 억울한 말을 들을 때, 혹은 누가 봐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때 중심을 잃지 않고 서는 법, 그게 바로 한 수 위의 실천이죠. 이 전략들을 익히면 누구 앞에서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도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천 전략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즉각 반응하지 말고 숨의 시간을 가져라. 가장 강한 사람은 싸움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의 중 누군가 당신의 의견을 깎아내렸을 때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명하려 하죠. 하지만 한 수 위의 사람은 그 순간 호흡부터 바꿉니다. 숨을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아주 작게 내쉬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내 감정으로 말하려 하나? 아니면 내 생각으로 말하려 하나? 이 짧은 숨의 시간이 감정이 행동이 되지 않게 막아줍니다. 불교의 경전에도 이런 말이 있죠. 숨은 마음의 고삐다. 숨을 잡는 자가 마음을 다스린다. 말이 아니라 호흡이 중심을 만든다. 이게 첫 번째 실천입니다. 두 번째, 기준을 정할 땐 싫은 일을 기준으로 세워라. 사람은 하고 싶은 일보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기준으로 결정할 때 훨씬 흔들림이 적습니다. 가령, 나는 약속을 어기는 관계는 하지 않겠다. 나는 말이 험한 사람과는 오래 가지 않겠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감정이 덜 흔들립니다. 한 수 위의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는 경험을 그저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경계의 좌표로 씁니다. 그 기준이 있으면 상대가 변덕을 부려도 자신의 온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일을 안다는 건 이미 자유의 시작이다. 기준은 남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전략이에요. 세 번째, 칭찬은 받아들이되 마음엔 오래 두지 마라. 누군가 역시 대단하세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그 말에 너무 오래 머물면 비난에도 같은 크기로 흔들리게 됩니다. 한 수 위의 사람은 칭찬을 들으며 고맙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칭찬을 들었다고 자신이 더 높아졌다고 착각하지 않죠. 그건 존재감의 절제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달콤하게 무너뜨린다. 한 수 위의 사람은 칭찬보다 꾸준한 평정심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남이 나를 높여줄 때보다 내가 나를 단단히 세울 때가 더 가치 있는 순간임을 알기 때문이죠. 이게 세 번째 전략입니다. 네 번째, 싸움의 자리를 떠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진짜 강한 사람은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의 자리를 벗어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로 싸우면 결국 감정이 남습니다. 하지만 한 수 위의 사람은 싸움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건 회피가 아니라 질서의 선택이에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투지 않는다. 다투는 순간 이성은 떠난다. 불필요한 논쟁에서 빠져나오는 힘. 그건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이건 내 에너지를 쓸 자리가 아니다. 그 판단 하나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게 네 번째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감정이 격할 땐 짧은 문장만 말하라. 감정이 올라오면 말이 길어집니다. 그럴 때 한 수 위의 사람은 지금은 잠시 정리할게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죠. 단 한 줄로 상황을 닫습니다. 긴 말은 감정을 키우고 짧은 말은 감정을 식힙니다. 이건 침묵이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는 리더십이에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한 문장이 길어질수록 그 안엔 불안이 숨어 있다. 짧은 문장은 단호함의 언어이자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배려입니다. 그게 다섯 번째 전략이에요. 여섯 번째, 상대의 말투보다 의도를 들어라. 누군가 까칠하게 말하면 그 말의 톤보다 의도를 먼저 듣는 연습을 하세요.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는 건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감정에 묶여 있을까로 바꾸는 겁니다. 한 수 위의 사람은 감정 뒤의 맥락을 봅니다. 그 순간 대화가 감정 싸움이 아닌 이해의 장으로 바뀝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말했죠. 모든 인간의 행동 뒤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 그 마음을 먼저 보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게 여섯 번째 전략입니다. 일곱 번째, 무례한 사람 앞에서는 감정이 아닌 질서로 대응하라.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감정으로 맞서면 결국 같은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한 수 위의 사람은 그 자리를 조용히 정리합니다. 그 말은 지나치네요. 저는 그렇게 듣지 않겠습니다. 단호하되 감정이 없습니다. 그건 싸움이 아니라 경계의 선언이에요. 한번 정중히 경계선을 그으면 상대는 다음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다투지 않되 분명히 한다. 경계는 공격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예의입니다. 그게 7번째 전략이에요. 8번째, 자주 웃되 가볍게 웃지 마라. 한 수 위의 사람은 자주 웃지만 그 웃음에는 생각의 결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에나 웃지 않습니다. 웃을 때마다 상대는 이 사람은 기준이 있구나를 느끼죠.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존재의 품격이에요. 감정의 톤을 낮추되 마음의 온도는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미소는 신뢰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소는 입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 흘러나오는 빛이다. 웃음에도 무게가 실릴 때 그 사람의 존재감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게 8번째 전략입니다. 9번째, 마지막 말보다 마지막 표정을 남겨라. 모든 만남은 말보다 표정으로 기억됩니다. 좋은 사람은 떠날 때 뒤돌아보게 만들고 존재감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자리를 남깁니다. 한 수 위의 사람은 대화가 끝나기 전 항상 시선을 마주하고 짧게 미소 짓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마웠어요. 이 한마디로 그날의 분위기를 마무리하죠.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에너지로 관계를 닫는가에 대한 책임이에요. 스토아 철학의 말처럼 끝맺음의 품격이 하루의 무게를 바꾼다. 말보다 마지막 인상에 집중하세요. 그게 한 수 위의 사람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이 9가지 실천을 반복하면 당신의 말투, 시선, 호흡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이유는 몰라도 당신 곁에 있으면 자신도 단정해지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결국 한 수 위의 사람은 남보다 더 화려한 사람도 더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정돈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흔들릴 때 그들은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누군가가 무례할 때도 예의로 대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가볍던 말도 조심스러워지고 거칠던 분위기도 차분해집니다. 결국 품격이란 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나를 잃지 않는 힘이죠. 한 수 위의 태도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자라납니다. 조급할 때 한 박자 늦추는 것, 화를 느낄 때 숨 한 번 고르는 것. 그 차이가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기준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의 기준 속에서 흔들리고 있나? 그리고 혹시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말은 적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함께 있으면 괜히 자세를 고쳐 앉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중심을 세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삶에 또 한 번의 한 수 위 순간을 더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단단하고 평온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